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파트 3 추리 부분입니다. 자, 추리는요, 여러분들 교재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어휘 추리, 명제 추리 있고요. 논리 추리와 논리적 오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2번 챕터 1, 2 해서 어휘 추리와 명제 추리 하나로 묶었고요. 논리 추리와 논리적 오류도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휘 추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명제 추리가 무엇인지 한번 읽고 저 만나 오셔야 하는데요. 문제도 당연히 푸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휘 추리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어휘 추리는요. 여러분들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의, 유의, 반의, 상하 관계 등 기본적인 관계 여기에다가요. 아마 문제 보셨을 겁니다. 어휘 관계 추론하는 거, 어휘 유추, 어휘 관계의 기준 세워서 묶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나누어서 가지는 그러한 문제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약간 지금 그게 무슨 유형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굳이 이건 이렇습니다. 다음 중 어휘의 상관관계 중에서 동의관계는? 이라고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관계의 정의를 묻는 문제는 없고요. 다만 동의관계가 있고 유의관계가 있고 반의관계가 있고 상하관계, 그 다음에 전체와 부분관계, 그 다음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순서의 관계, 이렇게 해서 어떠한 변화에 대한 그러한 관계의 흐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틔우다 보시면요. 제시된 낱말과 동일한 관계가 되도록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제시된 낱말이 어떠한 관계인가요? 1, 2, 3, 4, 5라고 나온 것이 아니죠. 자, 그러한 관계는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관계에 해당하는 유추할 수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낱말 찾아라 라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얌전하다와 참하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뒤에 낱말 앞에 비워져 있는 이 낱말을 찾아가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교재 틔우다에서 먼저 솔루션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제시된 어휘 간의 관계를 유추한다 라고 해서 얌전하다와 참하다와의 관계를 유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전하다, 참하다, 어떤 뜻인지 사전적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얌전하다 혹은 참하다 둘이 좀 비슷한 뜻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얌전하다, 참하다는요. 성질이 찬찬하고 얌전하다, 좀 차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이 둘은요 비슷한 뜻이고요. 유의 관계. 그렇다면 악열하다와 괄호 안에 낱말 또한 유의 관계여야 합니다. 악열하다의 뜻은 단아하며 깨끗하다. 단아하다 하며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와 비슷한 뜻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고루하다 혹은 괴이하다 혹은 방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루하다는 좀 낡았다 라는 것이고요. 괴이하다는 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방자하다는 제멋대로 하다. 이 방자한 녀석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자하다, 괴상하다, 고루하다, 좀 낡았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리타분하다 이런 말. 그래서 이 세 개는 우선 아닌 거 먼저 제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더 가까운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고결하다, 아름답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결하다, 아름답다 왠지 다 좀 우아하고 좀 뭔가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느낌인데 단아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와 더 가까운 낱말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결하다라는 뜻은요. 단아하고 깨끗하다. 여기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이 고결하다인데요. 그렇다면 아름답다는 왜 아닐까요? 비슷한 느낌인 건 알겠는데 아름답다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만큼 예쁘고 곱다. 즉 예쁘다 혹은 곱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열하다, 단아하고 깨끗하다 라는 의미는 고결하다가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혹은 여기서 나온 티우다 문제 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봤으니까요. 나머지 문제는 조금 여러분의 느낌을 살려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번은 가랑비, 옷, 삐리리, 대돌. 가랑비, 옷 어떤 문구들이 딱 생각이 나시나요? 가랑비, 옷, 유의관계도 아니고 반의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상하관계? 또 어떤 관계? 조금 특수한 관계라는 거 느낌 오시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아하, 속담이구나.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혹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러면 무엇과 대돌이 들어간 속담 생각해 보시면 바로 낙숫물이 대돌을 뚫는다라고 되어 있죠. 떨어지는 물. 낙숫물이 대돌 뚫습니다. 아리수가 대돌 뚫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노가리, 명태, 고돌이, 삐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가리와 명태 어떤 사이인가요? 바로 어미와 새끼입니다. 자, 그래서 명태, 노가리, 그래서 새끼라는 거.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고돌이는 누구의 새끼인가요? 쭉쭉쭉 봤더니요. 바로 고등어의 새끼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은 지금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등어의 새끼를 고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요. 땡땡 마디는요. 음악과 삐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됐을 땐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앞, 뒤 관계 유의해서 본다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부와 마디, 몸과 마디, 손가락 마디, 골절 마디, 관절 마디라고 했을 때 골절 아닌 것 같고요. 몸, 피부는 한데 손가락 마디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관절은 마디라는 말 왠지 좀 느낌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를 한번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 맞는지 한번 넣어보면 되는데 자, 손가락과 마디는요. 어떤 관계일까요? 손가락과 마디는 즉 손가락은 마디로 나뉘어집니다. 손가락은 마디로 나뉘어진다 라고 했을 때 뒤에로 가보면 음악은 무엇으로 나뉘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절로 나뉘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1절, 2절 마디로도 나뉘어지고요. 그렇죠. 마디, 절 이런 걸로도 나뉘어지죠. 그리고 템포, 관절 그러면 아니겠네요. 관절과 마디 그 다음에 음악과 템포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절로 나뉘어집니다. 혹은 구성으로 됩니다. 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눈보라 실연입니다. 눈보라 실연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바로 상징이죠. 우리 문학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눈보라가 친다. 우리의 시절에 우리의 삶에 눈보라가 친다. 시련이 온다. 라는 상징으로 자주 쓰입니다. 번개는요. 신속이다. 그렇죠. 번개 배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번개 이렇게 치는 그림에 꼭 항상 오토바이도 이렇게 같이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뭐 신속 배달 하면서 번개라는 그림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그래서 번개는 신속하다라는 거,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그 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번개는 신속하다라는 상징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합은요. 순결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은 분노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능이나 뭐 어떤 것들을 보면 만화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예능에서도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좀 그 말이 뭐 웃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를 조금 화나게 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막 화산도 튀고요. 귀에서 이렇게 막 불꽃도 나고요.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산은 분노 상징하고요. 평화는 비둘기 상징하죠.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죠. 뭐 노래 가사에도 쓰일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서리는 피해를 상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서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징 아닌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존귀와 비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존귀는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존엄, 귀연. 그 다음 비천은요,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낱말의 관계는요, 서로 반대, 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다른 거 찾아볼까요? 평범하다, 보통이다 라는 의미고요. 비범하다, 비범한 능력 이랬을 때 뭔가 특별하다 라고 뛰어나다, 보통 수준을 뛰어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은 반의 관계 맞고요. 통제, 무엇인가를 어때요?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정돈한다, 제한하거나 제약한다 라는 의미고요. 방임하다라는 것은 좀 제약이 느슨해졌다라는 거, 간섭이 없다,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 그래서 반의관계 맞습니다. 보수와 신진 있는데요. 보수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성향 이고요. 자, 신진 아니고요. 보수의 오히려 반대는 그렇죠, 진보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수는요, 좀 정통적인 것을 유지하려 한다면 진보는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원하다. 그 다음에 순간은 그 찰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반의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융성, 쇠퇴 나와 있는데요. 융성하는 건 번성하다라는 것이고요. 번성하는 거, 쇠퇴는 뒤로 점점점 물러납니다. 그래서 전보다 못하다, 쇠하여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요. 11번은 공통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어휘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늑대, 극장, 홍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봤을 때 왠지 홍익하면 당군 떠오르시죠? 당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홍익, 인간이라는 것도 떠오르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다 넣어봤을 때 세 개가 공통인 걸 찾아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늑대 당군 아니죠. 극장 당군은 아니기 때문에 홍익, 인간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늑대 인간, 그 다음에 홍익 인간, 그 다음에 인간, 극장 인간 아니고 인간 극장이죠. 그래서 공통인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내밀다, 지갑, 주고받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나하나 넣어본다면 손 내밀다, 손지갑, 손 주고받다. 손에서 약간 안 되네요. 도둑 내밀다 아니고요. 소매치기, 대화 이거보다는 명함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내밀다, 나를 소개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자, 그래서 명함 지갑, 요즘엔 이런 것도 있고요. 명함을 주고받다, 서로 인사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번에 1번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요. 주어진 9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찾아서 3개를 공통 연상 단어, 3개가 공통으로 연상한 거. 방금 전에는 주어진 3개의 단어를 봐서 어때요? 공통으로 연상되는 걸 찾았다면 지금은 9개 중에서 3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어휘 문제는 상당히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할 때 어휘 문제를 가장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단축하기 가장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빨리 풀어주셔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눈, 신발, 구미호, 패층, 꼬리, 실, 반지꼬리, 공룡, 간식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혹과 관련된 거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구미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꼬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키장은 눈이 있네요.
그 다음에 바느질은 실과 옆 위에 보시면 반지꼬리도 있네요. 그 다음에 발자국은 눈 발자국,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신발 연관되고 있고요. 화석은요, 공룡 화석. 그 다음에 조개더미, 패총이라고 하죠. 패총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연결되는 것까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연결된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6번도 역시 9개 중에서 3개가 연결된 거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도시나 윗두리의 앞자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자락 또 오지랖에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치미를 떼다. 그 다음에 매. 그 다음에 이름표와 연결이 되죠. 밴댕이는 생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넘는 게 없죠. 연결된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밴댕이, 뭐 소갈딱지 이래서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좁다라는 것도 여기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 다음에 야단법석은 소란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머리를 두통과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개의 낱말 가리를 다 정리를 해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3개 연결된 것은 2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6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었지만 여러분 막상 시험 볼 때는 이 중에서 3개가 확실하다면 그 답만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리하고요. 그 다음 명제추리로 가보도록 하죠. 자, 명제추리는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추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휘추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어휘력과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와 있던 어휘 관계에 대한 문제와 조금 연관시켜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추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우리 문제 풀고 한번 여러 번 연습도 많이 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만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명제추리는요, 연역추론, 그 다음에 귀납추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유비추론이 있습니다. 자, 연역추론하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P는 Q이다 했을 때 참인명제. 참인명제의 무엇이다? 반대 대우명제는 항상 참이다라는 것 떠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인명제의 대우명제는 항상 참이다. 이것만 꼭 알고 계시면 문제, 솔직히 명제추리 문제는 다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명제가 있습니다. 그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 가정했을 때 그의 대우명제는 항상 참이다라는 것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직접추론 A면 B다에 있을 때 역은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E도 마찬가지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는 B다 했을 때 그의 대우명제 not B면 not A다. 앞뒤 자리 바꿔주고 부정 해주는 거 바로 이 대우명제는 항상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단 논법 들어보셨죠? 뭐 정원 3단 논법도 있고요. 뒤로 가면 가원도 있고요. 선원도 있습니다. 3단 논법 또한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납추론도 특수한 또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 이끌어내는 추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연성 따지기보다는 개연성, 유관성, 표본성 등을 중요시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냥불 뜨겁다, 연탄불도 뜨겁다, 그러므로 모든 불은 뜨겁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론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알아두시고요. 히틀러도 사람이고 죽었다. 스탈린도 사람이고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사실 꺼내 놓는 거. 바로 귀납 추론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비 추론은요. 두 개의 대상 사이에서 일련의 속성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나머지 속성들도 동일할 거야 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다른 유사한 점을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유비추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비추리 쭉 넘어가시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그리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보시면요. 지구에는 공기, 물, 햇빛, 흙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성에는 공기, 물, 햇빛이 있습니다. 지구에는 생물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어떨 것이다. 화성에도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에서 일련의 속성을 가지고 옵니다. 일반적인 것의 속성을 가져온 다음에 어때요? 그 나머지 속성도 한번 추론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유비 추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명세가 항상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우다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우리 교재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내용 따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명제를 간단히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 디자인에도 관심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죠. 그리고 연비를 중시하는 사람, 내구성 따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내구성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따지지 않는 사람, 속도에 관심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줘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 명제가 참이라면, 명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 이 명제가 참이라면 맞죠. 여러분, 대우 명제 또한 참입니다. 대우라는 거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리 바꿔주고 부정 앞으로 옵니다. 디자인 관심 있는 사람, 속도 관심 있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리 바꿔주고 부정 붙여주니까요. 그 다음에 내구성 앞으로 온 다음에 X 오고요. 연비도 뒤로 가서 X입니다. 자리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앞으로 오고요. 내구성 어때요? 따진다 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자리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어라.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봐볼까요? 연비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 연비 중시하지 않는다. 연비 X 어디 있나요? 연비 X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비를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연비를 중시하지 않는 명제 시작으로는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디자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 디자인 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관심 역시 시작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연비를 중시하는 사람, 사람은 디자인에 관심 없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연비를 중시하는 사람은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 또 연결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속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없네요. 또 연결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 없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네요. 내구성을 따지지 않는 사람 여기 있네요. 내구성 따지지 않는 사람. 디자인에 관심이 없는지 볼게요. 내구성 따지지 않는 사람은 연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갈게요. 내구성 따지지 않는 사람은 속도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속도 관심 없는 사람은 디자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확실히 참인 걸 알 수 있네요. 주어진 명세가 참이라면 그에 대한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맞는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티우다의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직접 손으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좋아한다. 그 다음에 커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주스 좋아한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제 정리했죠? 1. 그 다음에 2의 대우 명제로 바꿔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 대우 명제로 찾아 들어가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미리 대우 명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두 글자를 다 썼지만 여러분들은 한 글자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리 바꾸고요. 자, 빠르게 정리하면 담배 자리 바꿔주고 운동 X, 담배 X, 커피 X, 그 다음에 주스가 앞으로 와야 되겠네요. 주스 X, 커피 5로 가야 되겠고요. 커피 5로 오면 과일 X. 그래서 OXXX 그 다음에 XO, OX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볼까요? 자, 운동 좋아하는 사람 커피까지 가볼게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네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담배 싫어하고요. 담배 싫어하면요. 커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자, 주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좋아합니다. 맞고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 과일 여기 있네요.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안 좋아하고요.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커피 좋아하지 않으면 주스를 좋아합니다. 라고 끝이 났네요. 그 다음에 과일을 좋아하면 커피 안 좋아하고요. 커피 안 좋아하는 게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담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주스까지 가볼게요. 담배 좋아하지 않고요. 담배 좋아하지 않으면 커피 좋아하지 않고요. 커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주스 좋아합니다. 맞고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고요. 커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주스 좋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옳지 않은 것은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역시 4번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주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우유를 좋아하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주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치즈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없고요. 알 수 없고요.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 치즈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 빵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연결되는 거 없고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 치즈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빵을 좋아하는 사람, 치즈 좋아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유를 좋아합니다.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스를 좋아하지 않고요.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치즈 좋아합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우유 좋아하지 않는다?
주스 좋아하는 사람 우유, 좋아하지 않는다. 이의 대우는요. 우유 좋아하는 사람은 주스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유를 좋아하고요.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역시 같은 형식입니다. 자, 연차를 쓸 수 있으면 제주도 여행하고요. 회를 좋아하면 배낚시 하고요. 다른 계획 있으면 배낚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 없으면 연차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관련되어 가는지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5번 한번 볼게요. 제주도 여행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했어요. 제주도 여행을 한다의 대우죠. 그러면 연차 쓸 수 있으면 제주도 여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연차를 쓸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다른 계획 없으면 연차 쓸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대우 연차 X면 다른 계획 O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하지 않으면 연차를 쓸 수 없다는 것이고 연차를 쓸 수 없으면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배낚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정답과 관련 있는 것만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 모든 거에다가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대우 명제 찾아주시고요.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7번입니다. 태민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닭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닭고기보다 소고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보다는요. 오리고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오리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로 한다면 오리, 생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태민이는 돼지고기보다 오리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닭보다는 돼지가 큰 거는 확실하지만 돼지와 소고기와의 어떤 상관관계, 돼지와 오리 이러한 것들의 자세함이 나타나 있지 않죠.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돼지와 소고기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는지 그거인 것 같은데요. 태민이는 돼지고기보다 오리고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태민이는 생선을 가장 좋아하나요? 만약에 닭보다 돼지를 좋아하긴 하는데 돼지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사이로 갈 수도 있고 이 사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단 닭 밑으로만 안 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두 번째 B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모두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다. 정답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까지는 주어진 명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아니면 주어진 명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을 물어봤다면 이제는요. 11번 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명제를 구성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승리했다면 팀플레이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팀플이 만약에 팀플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승리했다의 반대, 패배한다. 그리고 띠리리 있고요. 패스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패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을 동일한 명제의 구성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팀플하지 않으면 패배하고 패스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라고 했으니 여기에서는 팀플과 패스와의 관계가 나와야만이 팀플과 패스와의 관계가 나와야만이 이 마지막에 도출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팀플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패스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러면 패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팀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승리했다면 팀플레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패스하지 않으면 팀플레이가 되지 않았다. 패스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자,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패스하지 않으면 이라는 것이 없죠. 그럼 우리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명제가 참이라면 이에 대한 대우 명제도 참이겠구나. 그러면 팀플이 됐다면, 즉 팀플레이가 됐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요. 패스가 되었다라는 거죠. 패스했다는 것이다. 패배했다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도 역시 주어진 빈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제를 구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요. 오존층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 프레온가스, 지구온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떤 내용이 복잡해 보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A를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A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다. 우선 긍정으로 해둘게요. 그리고 B는요.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에어컨 사용하면 프레온 나오죠. 그 다음에 C는요. 에어컨 나오고 프레온가스 나오면요. 무엇이 파괴되나요? 오존층 파괴된다. 그 다음에 오존층이 파괴되면 온난화가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어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요?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낮 C는 프레온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프레온가스가 나온다의 부정이죠. 낮 B이고요. 그 다음에 삐리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낮 D는요.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되지 않는다. 오존층 파괴되지 않는다. 낮 C로 가야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낮 D는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낮 A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려면 D와 A와의 관계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낮 D는요, 낮 C이고요. 낮 C는요, 낮 B래요. 그러면 낮 B가 최종 정착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A와의 관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낮 B는 낮 A다라는 명제가 들어가 줘야만이 한 줄로 쭉 연결할 수 있죠. 낮 D는 낮 C이고 낮 C는 낮 B이고 낮 B는 낮 A이기 때문에 D는 A다라는 결론에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였죠. 낮 B는 낮 A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 B는 프레온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온가스가 나온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는 것은 이에 대한 대우를 찾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A는 B다. 어떻게 해요? 자리 바꿔주고 부정을 떼주면 됩니다. A는 B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프레온가스가 나온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프레온가스가 나온다.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았는데 정답이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 찾아라인가 하고 대우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푼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명제, 참인 명제의 무엇?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추론에서는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랑 같이 푼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 나와 있는 문제들 꼭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논리추리와 논리적 오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